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 찬 7월, 바람의 흔들림에 따라서 가지마다 잎사귀 들은 예술가가 됩니다.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군인사랑 이온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충성 한번 할까요? 예, 같이 해봅시다. 네. 충성! 구호가 잘 안 맞았습니다. 다시 예. 한번 시작! 충성! 네, 이렇게 군인사랑 이온우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인사부터 좀 남달라서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남다른 패션으로 저희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에 초대되셨는데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흐를지 제가 가늠이 돼요. 예, 네, 이렇게 의상에서부터 뭔가 딱 느껴져요. 좋죠. 현역 군인 같은. 예. 그러면 선생님 신분은 군인? 일까요? 군인보다도 더 군을 사랑하는 네. 예비역 하사. 예비역 가사. 그리고 군 부대도 많이 출입하고, 와. 예, 군을 소재로 글을 많이 쓰는 소설가. 그래서 군인사랑. 예, 그러면 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예. 저도 군기가 잡혔죠, 목소리가. 선생님의 양력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야, 제가 처음부터 감탄사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유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예. 교장 선생님, 네. 문단 데뷔 46년, 그러니까 예. 원로 문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설하고 수필집이 무려 23권. 예. 그러니까 이게 22권째, 거기 나그네 방학 끝나는 곳, 최근에 따끈따끈한 코로나에 엮인 내 죽음 우리 영원, 이게 23번째인 거죠. 예, 야, 좀 뜨거웠어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노인 학교장으로 무려 21년.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이 대목이 제 마음을 탁 울리는데요. 예. 가곡, 예, 색소폰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 이렇게 의상에서도 느껴졌듯이 군부대와의 인연이 20년. 예,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 가곡, 진중가요를 지도하는 대한가수협회 정혜원. 네, 가수님이신 거죠. 좀 또. 드물죠. 네. 또 무엇보다 정말 특별한 또 이력이 있으십니다. 틈만 나면 현충원에 가서 호국 영령들에게 노래를 예. 바친다고 써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특별히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병사들 옆에 묻어다오 유언을 남기신 최명신 장군 네. 여역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거기서 전선야곡을 부르면 아, 숙연해지고 눈물이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너무 숙연해지고 눈물이 벌써부터 떨어질 것 같은데 더 계속 할게요. 예. 네.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 네. 알아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다양한 수상 경력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수상 그렇습니다. 경력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대답을 못해서 그냥 다양한.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다수의 방송 출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봤더니 방송 출연 그 이력만 해도 A4 용지 3장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 다 하다간 또 못해서 이제 통과하고. 근데 오늘 제일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데요? 야, A4 용지 3장 정도의 방송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온우 선생님께서 그래도 오늘이 가장 떨리다고 하시는 것 봐서는 더스토리 방송 굉장히 세계적인 방송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한 것이 아니고 네. 굉장합니다. 지금 이력을 소개하는데 지금 대담을 하고 있어. 예, 예. 그리고 다채로운 매거진에서 인물 소개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귀하신 분을 더스토리 방송에서 모시게 되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군복을 입고 군화는 벗으셨죠? 군화 신고 오셨죠? 예. 군화를 신고
군모를 쓰고 군번은 없으시겠죠? 군번은 있는데 이거 참 아무한테나 내놓는 게 아닌데. 군번도 있으세요? 예. 1등병 때 군번하고 하사 군번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예비역 병사 중에서 군번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라고 숨겨요, 장담합니다. 감추겠습니다. 훔쳐갈지도 예, 몰라요. 감추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이온우 전 교장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면 그 운동장에다가 우리 땡볕에 이렇게 세워놓고 훈화했던 것밖에 저는 기억이 없어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렇죠. 네,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군인 사랑의 이온우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군 사랑을 참 제 사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군인들한테 그 장병들한테 편지 쓰는 거, 편지 쓰기. 예. 그다음에 군 부대 그 양서 보내기 운동을 네.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양서 보내기도 계속 하고 있고, 가끔 이제 그 군 부대에서 초청 오면 안보 강사를 하러 가는데,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예, 노래도 가르치고 또 문학도 가르치고 안보가 전문이 아닌 만큼 옛날에 명심보감에 그다음에 동몽선습에 그러면은 그런 여기서 좋은 나오거든요. 군부대라고 하셨는데 예. 대한민국의 군부대가 되게 많죠. 예, 어떤 군부대를 예, 얘기하시나요? 제가 그 처음 인연을 맺었던 군부대는 네, 옛날에 제5 전투비행단 네, 거기 이제 제가 출입을 하면서 거기 군부대 그 장병들이 와서 우리 부대 우리 노인학교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저도 그들에게 책 보내고 그들에게 또 어떤 훈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호국 문예 심사위원장을 15년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월이 수십 년 흘러서 제가 선생님 예. 어느 군부대냐고 그러니까. 그런 제5 전투비행단 아 거기가 어디 있어요? 저 부산 강서구에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예. 거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10년 됐는데 네. 그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열심히 다니던 데가 네. 제가 제대했던 26사단, 26사단. 네, 73년대, 네. 73여단, 네. 거기 1, 2, 3 기부대대, 네. 1, 2, 1 기부대대, 57 전차대대, 네. 여단 본부, 그 다음에 공병중대, 네. 직할 또 정비중대, 그리고 최고 많이 그 가본 데는 최고 먼 데는 문산에 있는 1사단 12연대까지 그 제가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양한 곳에 군부대에 강의도 하시고 병영들을 위해서 노래와 또 진중가요, 색소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 군인 사랑 많네요. 예, 돈은 안 받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절대 그 돈은 그러면 안 받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꼼짝 못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요즘 사실은 색소폰도 연습을 못하는 게 집에서 하면 시끄럽다고 층간 소음 때문에 말썽이 네, 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노래 연습하는 골방에도 못 가고 네. 학원에 대신에 이제 그 소설을 많이 씁니다. 네. 요 2020년 상반기에 소설 7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 이 책도 2권 내고. 어마어마하시네. 예. 제가 그래서 소설을 주로 쓰고 네. 그다음에 군부대 그 제가 알았던 병사들하고 네. 편지 주고받는 거 6필로 그런 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배웠던 비목이라는 가곡 한 예. 명이 작사잖아요. 예. 아 정말 아유 첫 초연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슴 뭉클한데 한 대목 그러면 가수이시잖아요. 예. 제가 한번. 가수지만은 네, 가수이시니까. 저 애호가 독창을 야구장에서 한 경력이 있을 만큼 좀 성하기도 조금은 이래 눈을 떴거든요. 성악. 둘째 요게 몇 마디 뒤에는 네.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네, 좋습니다. 갑자기 네, 우리 음악 선생님이 막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감사합니다. 음악실로 가서 막 하면서
가사 한 단어마다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갑자기 초연해지는데. 예, 저 현충원에 갔을 때 이 노래 부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군인 사랑의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군인 사랑을 하시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조금 전에 말씀은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네. 노인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5호 전투 비행단 장병들하고 그 단장님들하고 서로 그 인간관계가 오고 가고 그 호국문예 심사위원장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천리 타양 그 용인에 올라와 살게 됐는데 어쩌다가 하루 저쪽에 저 양주에 있는 26사단 올라갔더니 네. 거기 있는 뭐 대대장이 아이 교장 선생님 우리 부대 와서 안보 강연 좀 해주세요. 이래서 처음에 1, 2, 3 기부대대에 가서 안보 강연 시작했던 게 군인 사랑까지 빠지신 거예요? 어느 정도에 났냐 것 같으면 드디어 40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랑 처음 무엇을 시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또 다른 삶을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 자다가도 군대라 그러면 일어난다. 군 없는 내 삶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게요. 이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또 하시니까 학교 때 군인들한테 편지 의무적으로 썼던 게 많이 썼었죠. 많이 썼는데 특히 월남 그 전우들 또 월남 파병 갈 때 그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해가지고 의미도 없는 편지를 얼마나 많이 강제적으로 시켰는지 그때 이렇게 그때 혹시 제가 편지 받았던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군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얘들아 편지를 써라 그러면 조금 더 정성껏 썼을 텐데 숙제하듯이 억지로 썼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습니까? 새롭게 납니다. 반성하시네요. 선생님 이렇게 뼛속까지 군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 군대는 상상이 안 가지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옛날하고. 네. 뭐 가주셨죠 선생님? 너무 여기 뭐예요? 고생을 했는데 이게 제가 군대 내무반이에요? 아닙니다. 군악 때 이게 유명한 정윤호 아닙니까? 아 윤호. 윤호가 드럼 치고 아. 제가 출연한 여기 선생님? 우리는 여기 윤호? 윤호. 이야 세계적인 우리 가수 윤호 요즘에 아주 핫하게 떴던데 윤호 씨 고마워요. 네. 윤호가 좋네 이게 좋은 거야. 윤호가 타악기병 이렇게 쓴 게 참 좋다. 더 스토리 방송 축하합니다. 이야. 더 스타일방 정말 좋습니다. 이야 윤호 씨까지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구나. 저는 저도 그럼 군대 가도 되나요? 지금 받아주나요? 인물하고 다 되겠는데 네. 체력이 좀 문제겠네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여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면 기회를 마련해 볼게요. 저도 군인들 강의를 두어 차례 해봤는데요. 예. 졸더라고요, 군인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강연하시면 안 졸아요? 안 졸죠. 노래하니까. 그렇구나. 막 춤도 추거든요. 네. 안타까울 정도로 막 조는데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이렇게 계급이 낮을수록 많이 졸던데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조금 그 강연 기술이 조금 부족하든지. 아, 네. 예. 내용이 좀 그 다르든지. 다음에 내용보다도 강연하는 사람이 막 춤까지 출 정도로. 그러면은 제가 군인 강연은 이혼우 선생님께 한 수 배우도록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군인 사랑을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 뭐 영화라고 그러면 한 장면, 사진이라고 하면 한 컷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사랑 얘기인지. 제가 사랑 이야기를 거짓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사랑 이야기군요. 제법 큰 시골 학교에서 네. 제가 32살 때 23살 되는 교수를 꼬신 거죠. 몇 살 때 몇 살? 9살 차이 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결혼 전에 연애 3년, 네. 결혼 후에 또 한 학교에서 근무하기 6년, 3년 이래서 그 기록이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있는 딸 가장 기억에 그런 인생에 그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행복감을 제가 만끽할 수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딱 한 가지가 딱 연애, 결혼. 그리고 제 아내가 딸. 참 미인입니다.
미인이랑 사시니까 이렇게 미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원일 선생님도 미남이십니다. 우리 이원일 선생님께서 23번째 코로나에 엮인 내 죽음 우리 영혼 소설책을 내셨잖아요. 네. 제가 금방 받았기 때문에 네. 못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 표제작 코로나에 얽힌 내 죽음 우리 영혼은 네. 제가 사실은 여기 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코로나의 뭐 희생이 아니고 네. 코로나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유해, 아내 유해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밀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밀양에 이제 저 엄마 아버지 내하고 아내 들어가서 그 영면에 들겠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들어있어요. 예. 죽음에 그리고 대해서? 그 외에 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모교 맞은편 학교에 그 노인학교가 강의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의 소설집 코로나에 엮인 내 죽음 우리 영혼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가실 때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22번째 또 이렇게 소설집을 봤더니 제목이 제 마음을 쿵 두드리더라고요. 거기 나그네 방학 끝나는 곳. 의미심장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소설집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제가 힘들게 옛날에 그 부천에 교장 시절에 부천에 그 어떤 사건으로 휘말려 가지고 네. 올라왔는데 네네. 그게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였거든요. 엄청난 사건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만약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네네. 저 황조 근정 훈장도 못 받았을 겁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네. 제가 영광스럽게 퇴임할 때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이야.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거기 나그네 방학 끝나는 거. 여기 사진 속의 미소가 굉장히 인자하고 평화로우세요. 이발관에서 소년. 저 머리 깎기 전에 찍은 청년 소년 사진입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소설집도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겠지만 예, 예. 그래도 이 방송이 끝나면 조촐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설, 수필 또 그 밖에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올로시잖아요. 외람되게 제가 선생님의 시조 한 편 낭독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작품이네요. 해마다 6월이면 현충원에 들러서는 임들의 영전에 비목에 목맬것만. 올해는 몹쓸 질병에 발목부터 잡혔다. 학도병 이우군을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 적군의 총탄 맞아 장렬히 사나했다. 아직도 그 이름 석자 이 의근이 웬 까닭인가. 좀 숙연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7월에 오늘이 둘째 날이잖아요. 6월이면 또 예. 현충원 가셔서 노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7월도 갑니다. 이의근 예. 어떤 학도병인데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학도병으로 동성중학교 이우근 학도병이 중학교 때 동성중학교 때 동성중학교. 학도병으로 네. 군에 갔는데 네. 전장에서 적군과 마주쳐서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총을 쏘고 했는데 네. 그분이 그냥 그럼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의건을 네. 이우건이라고 지금 알려져서 그게 지금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꼭 우리 이우근 학도병이 진짜 이의근이 아니라 이우근으로 네. 제대로 또 이렇게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 응원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시면 교단 생활이 꽤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긴 기간 동안, 그 예. 긴 세월 동안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자가 가장 선생님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적당한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제 제자가 네. 세 부류로 부류로 합시다. 나눌 수 있습니다. 노인학교 21년 동안의 그렇죠. 제자, 네. 초등학교 44년 동안의 제자, 네. 군생활 22년 동안의 제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군 부대에 갈 때 큰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저를 싣고 네. 일선 부대까지 가준 제자가 있어요. 왜 이런 제자를 제가 덤비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네. 출세를 했다든지 네. 이런 제자보다는 네. 그런 제자가 정말 제가 사회에 교감이 되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는 또 어린이, 예.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군인, 예. 이상하게 군인, 예. 저도 군인 아들이 있는데 군인 아저씨라고 불러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노인까지 예. 다양한 계층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때 내 곁에 있는 제자가 진짜 예, 제자들아 그럼, 예,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예. 너무 훌륭하시고, 그러면 또, 제자하면 선생님보다 그러면 연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노인학교니까 예. 있으셔요? 저보다 그 제자들이 제가 노인학교 교장할 때 네. 전부 다 20살 이상 많았습니다. 20살? 예. 116살 된 한계화 학생이 116이면 116? 예, 한계화 학생이 그 마지막 투표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네. 그분이 신문에 나서 116살을 증명이 됐거든요. 그 제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광스러운데요? 아, 예. 누구나 그런 제자를 두진 않죠. 맞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100살, 예. 대한민국에 이온일 선생님만이 둘 수 있는 아. 유일한 116살의 제자를 두신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옆에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네스 기록에 올랐죠. 기네스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인생 철학이 궁금해져 버려요. 갑자기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제가 계세요?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죽는다고 교장 시절에 뭐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식물인간이 됐었는데 식물이 인간이라는 뜻은 못 움직이고 말 못해 이런 거 그냥 아니에요? 뭐 막 거의 막 학교 가서 들어누워서 침묵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서 여기 이제 올라와서 기운을 차려서 네. 군 부대에 가서 강연하고 노래함으로써 몸이 치유가 됐거든요. 색소폰하고 예. 또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저 사체 및 장기 기장 귀한 거니까 저도 좀 만져보게요. 예, 예. 네, 당신 가슴에 심은 희망 한 움큼. 그런데 이게 이제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네, 세상에 제가 적당하게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네. 제 그 사체는 모르지만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건강한 장기는 남한테 기증하고 가고 싶다. 아 이게 장기 기증하는 예, 거네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귀엽네, 진짜. 그 기증을 하되 네. 단서가 있어요. 전우들 아 전우들 중에서 뭐 심장이 뭐 이상하다든지 각막에 뭐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겠다.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제 사체는 어느 대학 병원을 가든지 간에 네. 울남에서 전상을 입은 그 우리 전우들을 그 어떤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살피고 연구하는데 그 내 사체가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의 철학을 갖고 인생 철학에서 보니까 진짜 뼛속까지 머리카락 하늘까지 군인 사랑,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데요. 사실은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가. 예.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기까지는 매우 두렵고 예. 결단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단을 어떻게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그 아프지게는 네. 이 인생을 완전히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거나 사나 이왕이면 기증하자. 또
덩달아서 이원재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또 좋은 기운은 같이 나눠야 되니까 제가 좋은 기운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하려면 네. 그 눈물이 날 정도인데. 맞습니다. 선생님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담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속 깊이 그 대담 내용을 들으려면 한 10판 정도는 찍어야지만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윤호 또 출연했잖아요. 사진으로. 예. 제가 또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예. 윤호 예. 윤호와 또 에피소드든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말씀 있죠. 해주시죠. 네. 윤호가 나이가 들어서 군에 갔습니다. 몇 살에? 그런데 30살이야. 근데 여군 군악 대장이 윤호 본 나이가 한 살 적거든요. 네. 근데 윤호가 자기 그 스님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엄청나게 적은 거라. 네. 그런데 윤호가 착한 게 가령 자기보다 5살 적은 스님이 뭐 윤호 정윤호 이러면 예 일명 정윤호 이 이야기를 딱 기합 넣어가 붙이는 거라. 우리 윤호 씨 훌륭하십니다. 오늘 저녁까지 본면대 손봐라 그럼 예 일명 정윤호 이랬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 위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윤호 씨랑 예. 인맥이 있으시네? 있죠. 제가 그 주연을 한 우리는 전우라는 프로에 네. 윤호가 조연으로 비목을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예. 가수 옆에 정혜원이신데 성악까지. 했으면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 네. 뭐 어떤 사진이죠 이게? 이게 몇 년 전에 부산 사직구장에서 네. 제가 애국가 독창을 한 겁니다. 아. 그런데 드물게도 네. 들어보면 네.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네. 극찬을 했어요. 이 앞에 그 왼쪽에 계신 분이 네. 초대 제구대대장 했던 박형석 장군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죠. 지금 유성원전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신데 자기 이름이 적힌 묘비가 있잖아요. 무덤이. 17살 때 전장에 나가서 소위로 임관하고 전장에 나가서 전상을 입었는데 적군 사단장이 네. 이분을 보고 미소년을 보고 네. 우리한테 남았으면 빨리 출세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남으로 내려왔는데 네. 이미 당국에서는 사망 처리. 전사했다. 네. 이래서 유해가 없는 가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가무덤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는 가끔씩 여기 가서 앉아 있으면 제가 또 여기저기 자료를 봤더니 어우 핸섬한 막 화려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제가 그 실버랜 뉴스 기자일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작년에 네. 6.25 69주년 기념식에 가서 네. 공군 참모총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올 때 참모총장이 보고 참모총장 기념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좋다 그래서 찍었는데 네. 제가 공군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공군가 한 소절 아. 하늘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현충원에 가셔서 6월이면 네. 뭐 다른 달도 가시겠지만 네. 특히 이렇게 최명신 장군의 묘 앞에서 충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예.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 더 스토리 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신 장군님은 파월 월남 초대 사령관으로서 이름지 나가 있지만은 네. 그분이 참 얽힌 아주 네. 슬픈 혹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소련 때 유격 때 이제 그 책임자로서 북한 깊숙이 침투를 했는데 네. 그 피아간의 교전 중에 북한 그 계급이 중장되는 계급 북한 사령관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담판을 짓는데 네. 그 사령관이 인민군 사령관이 네. 내가 스스로 죽게 해달라. 이래서 이제 최명신 장군이 네. 좋다. 그러면 내가 총을 한 방 주고 한 방을 장전해서 줄 테니까 그 네가 죽어라. 이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그 인민군 사령관이 하는 말이 네. 보소 새소령
제설이요. 내가 기르던 고아가 있는데 이 고아를 당신이 좀 훌륭하게 좀 키워주소. 이래서 그럼 나는 우리 김일성 장군이 준 권총으로 자살하겠다. 그래서 돌아서 나오니까 그 권총 소리가 나고 유교군 사령관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 가슴 아픈 얘기네요. 어린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됐다. 오늘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에 출연하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한 개인 같으면 네. 일취월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네. 제가 처음 더 스토리 방송을 접했을 때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는 달라졌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앞으로 날개를 달고 더욱 비상을 해서 우리 사회와 이웃에 큰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 노고에 대해서 거짓 아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개인 소감을 좀 듣고 싶었는데 우리 더 스토리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날개. 이 방송을 이야기는 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예, 됩니다. 제가 군 부대에 출입하고 네. 많은 장병들을 만났는데 네. 이제 이등병에서 대장까지 그 군인들을 다 만났거든요. 네, 네, 연역하고 네, 네, 예비역 네. 장관도 김태형 장관도 만났고. 그런데 군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국방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네. 전쟁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옛날에 겪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서 평화를 도모하자. 그 문학이 전쟁 문학입니다. 전쟁 문학. 전쟁 문학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무섭고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평화의 문학인 거네요. 그 목적은 평화의 문학이에요. 말로 다 하지 못하니까 예. 문학으로 예.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히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군인 사랑, 매화 향기처럼 널리 퍼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문학이란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충성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시작! 시작과 마무리는 충성! 충성!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군인사랑 이온일, 연출의 정보경, 제작의 더스토리 방송 박가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